한 주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TV 닥터 인사이드 곽동원입니다. 하루하루 바람이 따뜻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슬슬 준비하셔야죠, 여러분. 다이어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적게 먹어라,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마라, 어느 시간대만 먹어라.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어떤 건 해도 되고 어떤 거는 부작용은 없는지 오늘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선생님 그래서 모셨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정규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규입니다. 오늘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네.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다이어트 하십니까? 네, 저는 적극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환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겠네요. 의사들이 보통 환자분들에게 예. 힘든 검사나 처방은 내리지만 네. 본인이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하죠. 선생님이 보실 때 이렇게 꼭 치료를 해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예. 반드시 체중을 줄이는 것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실상은 그런 분들보다는 네. 오히려 이분들에게 다이어트가 꼭 필요할까 싶은 분들이 예. 오히려 더 다이어트에 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경우를 예. 실제로 많이 봅니다. 예. 그러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예. 왜 필요한지 말씀을 좀 해주신다고 하면요. 비만이라는 것은 과도한 체중 자체로도 여러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신체적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그리고 관상동맥 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체적인 영향 이외에도 심리적, 정신적으로도 여러 가지 나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는 비만을 하나의 정상이라기보다는 네.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질환으로 보는 질환으로.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뭐 매 프로그램마다 살을 네. 빼셔야 하는 이유를 한 100만 가지는 말씀을 드린 것 예. 같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할 거고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다이어트를 해 오셨습니다. 저도 뭐 하고 있고요. 네. 어떤 방법들이 있었죠? 예, 사실 다이어트는 수천 년 전부터 네. 아주 여러 가지 방식들이 유행하였었는데 클레오파트라도 했을 거예요. 네. 예. 근데 최근에 좀 유행하였던 네. 그런 다이어트법을 설명드리자면 네. 먼저 그 칼로리를 제한하는 에너지 제한 그런 먹는 양을 줄이는 방법. 네, 다이어트가 있었고요. 음. 그리고 음식의 종류를 선택하게 하는 즉 뭐 원푸드 다이어트라든지 그렇죠. 예, 황제 다이어트와 같은 황제 거. 다이어트. 네. 저탄고지 다이어트 뭐 이런 것도 아마 종류를 네, 하는 것 같고요. 예, 거기에 포함될 수가 있고요. 네. 최근에는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예, 제한하는 그런 식이 방법도 이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간 제한 시기, 뭐 시간 제한 다이어트 이렇게 부르는데 네. 그거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엄밀하게 얘기하면 시간 제한 시기라고 하는 것은 예. 체중 감량을 위한 다이어트법으로 네. 그렇게 개발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질병 예방이라든지 예. 요즘에 항노화가 인기지 않습니까? 예. 항노화의 하나의 방법으로 예, 이렇게 연구되어진 그런 시기법이라고 보는 것이 왜 정확하겠습니다. 쥐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 쥐들을 좀 굶기면 애들이 좀 오래 살더라 뭐 이런 얘기하고 그거를 양만 이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예. 그 동물 실험에서 주로 네. 이제 쥐라든지 초파리 같은 그런 동물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시간을 특정 시간대만 섭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니까 예. 일반적으로 마음껏 먹게 한 쥐보다는 네. 체중 감량 효과가 나타났던 것이죠. 예. 이게 이제 시간 제한 시기. 시간 제한 시기. 시간 제한 시기. 흔히 요즘 유행 많이 하고 있는 간헐적 단식도 이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크게 보면 네. 우리가 이제 주기적 단식 혹은 간헐적 단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예. 시간 제한 시기가 포함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런 주기적 단식에는 첫 번째 일주일 중에 수일간을 단식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 뭐 하루 번갈아서 하루 금식하는 방법. 힘들겠다. 예.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이제 물만 먹는 금식을 하는 방법. 일주일에 이틀이라고 그러면 이제 뭐 월, 목, 화, 금 이렇게 네. 하는 거. 예.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이 이 시간 제한 시기가 포함되는 방법인데 예. 하루 중에 12시간에서 20시간 정도는 공복을 유지하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최근에 이제 조금 회자되고 있는 방식이 예. 뭐 16대 8 예. 혹은
5대 2와 같은 그런 간헐적 단식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16대 8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공복을 16시간 하고요. 예. 8시간 동안에 보통 예. 2끼 정도의 식사를 하게 되는 예. 그런 식단법이고요. 그리고 5대 2 방식은 예. 앞서 설명드렸듯이 일주일 중에 네. 이틀 정도를 물만 먹는 단식을 하거나 아니면 하루에 500에서 600칼로리 정도의 예. 아주 낮은 열량만을 섭취하게 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5대 2라는 거는 5일 2일 예, 얘기인 예, 거고 예, 예. 16대 8이라는 거는 16시간 8시간 얘기가 되는 거군요. 예. 자, 그러면 일단 간헐적 단식은 이제 먹는 시간과 굶는 시간이 이렇게 딱 정해지는 겁니다. 그죠? 네. 어떤 시간대로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게 좋은가요? 식사를 추천드리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네. 그러니까 최대 12시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시간은 주로 해가 떠 있는 시간이죠. 그렇죠. 즉 우리가 활동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그 시간을 지키시되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특히 이제 야간이라든지 예. 잠을 주무시기 전에는 공복을 유지하시는 것이 이 식사법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대 8이면 8시간에 이제 모든 음식을 다 드시는 건데 네. 종류는 어떤 걸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까? 사실 요 시간 제한 식이라는 것은 특정 음식을 금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특정 영양소를 많이 섭취해라라든지 하는 그런 권고는 없습니다. 예. 따라서 이전에 드시던 음식은 네. 요 시간만 잘 지켜서 드시게 되면 예. 되겠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비만 치료의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 건강한 식이를 하는 게 기본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고칼로리의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예. 아니면 단순당, 정제된 탄수화물 같은 것은 예. 가능한 섭취를 줄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선생님 조금 욕심이 납니다. 네. 16시간 공복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치면 네. 20시간으로 공복을 늘리고 네. 4시간에 이제 뭐 식사의 양을 이렇게 다 몰아서 먹는다 하면 예, 예. 오히려 더 효과가 크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네. 사실 요 시간 제한식이라는 것이 최소 12시간 이상 공복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최소가 때문에 12시간이군요. 네, 예, 예. 그 이상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예. 또 연구에서 보면 식사 시간을 조금 더 줄일수록 예. 체중 감량의 효과가 더 컸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이걸 장기간 실천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장기간 동안 예, 너무 식사 시간을 짧게 가져가시면 예. 적응하시는데 힘들 수가 있거든요. 예. 실제 제 환자분의 사례를 보면 그분은 6시간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네. 식사를 드셨다고 하시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초반에 굉장히 어지럽다든지 몸이 약해지는 것 아, 같아서 왜 안 그렇겠어요? 하루 세끼 드시는 분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셔서 예. 이런 경우에는 지속하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뭐 8시간으로 식사 시간을 늘리건 예. 아니면 뭐 10시간이 되더라도 좀 예, 늘리는 게 예, 더 좋지 예, 않을까라고 말씀을 네.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말씀을 하실 때 이거 시간 제한 시기가 처음에는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항노화와 여러 가지 건강 목적으로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실제로 그런 쪽으로도 효과가 네. 좋은가 봅니다. 예. 여러 연구들에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예. 인지 능력이 개선된다든지 또 인슐린 저항성. 예. 그러니까 공복 시간이 길어질 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네.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었다든지 예. 그리고 혈압과 맥박이 감소되었다든지 하는 그런 좋은 효과들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예. 그리고 동물 실험이기는 하지만 종양의 크기가 줄어든다든지 암도 줄어들더라. 예, 동물 실험입니다. 동물 실험. 예, 종양의 크기가 줄어든다든지 예. 혹은 염증 상태가 호전된다든지 하는 그런 결과들이 발표가 되었고요. 예. 자가 포식이라고 하는 예. 그런 이론에 따른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가 포식이요. 예. 우리 인체는 어. 활동을 하는 시간에 세포 손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할 때 예. 또 공복 기간에는 이것을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즉 세포 내에
축적되어 있는 그런 유해 물질이라든지 염증 물질, 네. 그런 해로운 활성산소 같은 것들이 네. 스스로 이런 휴식 기간 동안 네. 제거될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자거나 공복 시간에 우리 몸이 네. 스스로 자가 복구가 되는 시간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 공복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가 스스로 회복하는 기회가 된다. 예, 그래서 이것이 결국엔 예.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건강 기대 수명을 예. 늘리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이죠. 먹는 걸 조절을 잘 한다고 합니다만 선생님 네, 어떤 방법의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다이어트의 주적은 술입니다. 네, 술 뭐 안 좋죠? 예. 술은 그 자체로도 에너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술을 드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칼로리를 소모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음주는 음. 어떤 특징이 있냐고 하면 우리 몸에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예. 그래서 술과 함께 음식을 드시거나 혹은 그 안주를 드시게 되면 네. 술 먼저 에너지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예. 같이 드신 식사는 음. 우리 몸에 그대로 저장될 수가 있는 그대로 것이죠. 쌓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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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간 제한 시기에서 예. 음주가 어떻게 안 좋은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 잠이 좀 잘 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외로 또 수면을 빨리 깨게 만듭니다. 새벽에 깨죠. 예. 그래서 수면의 질은 오히려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몸은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고 예. 스트레스가 많아지게 되면 역시 또 비만이 비만의 되니까.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술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수면이 깨지면서도 오히려 비만해질 수 있다. 네. 자, 지금 간헐적 단식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그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예,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보시는 분 누구나 다 이 방법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까요? 간헐적 단식이 뭐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누구나 본인이 비만에 어떤 해당이 되시고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 실천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 간헐적 단식이나 시간 제한 시기를 얼마나 잘 지켜서 장기적으로 실천하였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오래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효과를 얼마나 보시느냐 하는 차이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할 때 공복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경우에는 끼니를 수를 줄여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데 이것을 모두에게 또 제한을 하기는 아직까지 안전성 측면에서는 예. 조금 제한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한 끼 굶으면 너무 예민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에겐 그렇게 권하고 싶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서. 예, 오히려 공복에 굉장히 부담을 가지시는 분은 예. 오히려 칼로리를 조금 작게 전체적으로. 포만감을 조금 더 많이 느끼실 수 있는 쪽으로 시기를 가져가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운동을 막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면 단식을 하면 단백질도 들어오고 해야 근육이 좀 생길 텐데 네. 지방을 빼는 게 목적이었는데 근육도 빠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제 공복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근손실이 있을지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예. 한 12시간 정도까지 공복은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 근손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시간까지는. 예. 그 이유는요, 그러면? 그 시간을 넘어서게 되면 예. 이제 필요한 에너지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근육 같은 곳에서 예. 단백질을 분해해 가지고 말하자면 근육이 깨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포도당을 새롭게 합성해 가지고 네. 우리 몸에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예. 따라서 근손실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간헐적 단식이나 시간 제한 시기를 하실 때는 식사를 하실 때 가능한 한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예. 어느 정도의 근육 저항 운동을 하셔가지고 예. 근육이 소실되는 것을 예방하시는 예. 것이 좋겠습니다. 운동도 좀 하시면서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주셔야 네. 근육이 깨지는 거를, 근육이 네. 사라지는 걸 막아줄 수 예, 있다라는 예. 말씀인 거고. 네, 간헐적 단식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으로 FMD 다이어트라는 게 나옵니다. 패스팅 미미킹 다이어트라고 해서 단식 모방 식단이라고 하는데 뭔가 단식인데 단식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
최근에 해자되고 있는 예. FMD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등도 열량 섭취 FMD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즉 이것은 간헐적 단식 혹은 주기적 단식의 약간 변형된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 한 달에 음. 대략 한 5일 정도를 칼로리를 조금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거대 영양소, 예. 우리 이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것들을 하루 한 700에서 1000칼로리 정도로 제한을 하고요. 예. 그 5일 동안만. 예, 5일 동안만. 그런데 반면에 우리 몸에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그렇겠죠. 그런 미세 영양소들은 예. 충분히 섭취하게 해서 영양제 형태로 네. 섭취를 하면서. 뭐 영양제나 혹은 예. 식이를 통해서 네네. 충분히 섭취하게 함으로써 우리 몸에 단식과 비슷한 예. 그런 어떤 효과를 유발하겠다고 하는 식인데 예. 요게 그 굉장히 부작용이 낮거나 예. 혹은 아주 경미한 부작용밖에 없다. 예. 이렇게 되면서 음. 굉장히 많이 이제 열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16대 8은 이제 하루에 하는 단식인 거고 네. 5대 2는 일주일에 하는 단식이라고 치면 예. 이 FMD 다이어트는 한 달에 5일을 하는 다이어트다. 그래서 이제 시간으로만 보면 예.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예. 이제 12주를 이거를 반복을 했을 때 예.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됐고 예. 체중은 대략 한 3%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이렇게 그거 보고가 크죠, 되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렇죠. 예, 예. 네. 근데 저는 한 달에 5일을 그렇게 줄이라고 하는 건 전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지금 오늘 간헐적 단식에 대한 여러 가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고 혹은 이런 분들은 어울리지 않으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예, 그 이제 FMD가 이제 주로 이제 젊은 사람 예. 혹은 중년들을 대상으로 예. 한 연구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연령대를 벗어난 군, 즉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라든지 예. 뭐 소아 청소년, 예. 뭐 이런 분들은 아직 그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다른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간 질환, 신장 질환, 혹은 당뇨병 네. 이런 질환들을 가지신 분들은 예.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헐적 단식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한번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옛날에 또 유행을 했던 게 선생님 네, 황제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예, 황제들처럼 고기 먹는 다이어트. 네, 이거 선생님 찾아온 환자분들도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서요. 예. 예. 그 이제 과거에 네. 많이 유행을 한 다이어트 방법이죠. 네. 우리나라에는 황제 다이어트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외국에는 그 주창한 사람 이름을 따서 애킨스 애킨슨 박사. 다이어트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네. 이제 주로 그 고단백 식이를 예. 이제 주로 하게 되는 예. 일종의 원푸드 다이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네. 과거에 이제 우리가 그 황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육류만 계속 먹는 네. 그런 분들이 이걸 얼마나 지속할 수 예.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겠죠. 어, 그래서 제가 비만은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항상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짧게만 해서 어. 체중 감량이 있었다고 해서 예. 반드시 이게 건강에 도움이 되느냐. 네. 그리고 체중 감량이 유지가 되어서 그 비만이 치료되었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드신다고 해서 네. 고기에 꼭 단백질만 들어있느냐면 뭐 여러 가지 또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단백질만 따로 섭취하기는 어려우니까 예. 대부분 이제 육류 섭취를 하게 되면 네. 지방도 많이 그 드시게 지방 되고 없는 고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포화지방 같은 경우에는 심장 질환이라든지 여러 뭐 동맥경화 같은데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예. 누구에게나 이런 것들을 좀 권유하기는 힘들겠죠. 예. 어떤 특정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네. 이렇게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루 식사 중에 대략 한 500칼로리 정도를 줄여가지고 그것을 장기간 최소 6개월 이상 유지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도 효과적인 그런 식단일 것이다.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저 또한 거기에 더해서 예. 이제 식사 일기를 적는다든지 네. 혹은 영양 섭취 평가를 해서 문제점들을 하나씩 교정해 나가시는 것이 오히려 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선생님 말씀은 네. 전체적인 칼로리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하나하나의 밸런스를 맞춰준 상태에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시간 제한 시기를 하든 간헐적 제한 단식을 하든 결국에는 이제 체중이 감량되는 효과는 네. 이제 칼로리 섭취가 줄게 되면서 그렇죠.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네. 이제 큰 원칙은 네. 그런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큰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일기 쓰는 게 이게 참 중요한데 옛날에는 일기 형태로 쓰라고 했고 지금은 이제 사진을 찍으셔도 되잖아요 폰으로. 뭐 요즘에는 예. 워낙 이제 그 디바이스들이 발달되다 보니까 네. 편리한 방식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예. 이렇게 하다 보면 행동을 좀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네. 빵순이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경우도 네. 있고 뭐 이 질문을 해도 똑같은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또 유행했던 방법 중에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 네. 뭐 영어로는 케토제닉 다이어트라고 예, 하는데 예, 예. 이것도 선생님 그럼 그닥 맞득치 않으시겠네요. 저탄고지라고 하는 게 예. 이제 그 체중 감량 효과는 그 상당하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 저탄고지를 하신다고 해서 네. 뭐 이제 삼겹살을 드실 때 예. 버터를 발라서 드시는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런 웃지 예. 못할 상황이 또 있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어떤 다이어트법이든 건강한 식사가 기본이 되어야지 예. 어떤 특정 다이어트식을 하기 위해서 음. 몸에 해로운 행위를 하는 것은 예. 큰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또 다이어트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 나오는 용어 중에 갈색 지방, 백색 지방 하는 얘기가 네. 있습니다. 이게 네. 뭔가요, 선생님? 이제 우리 몸 안에 지방 세포들이 있지 예, 않습니까? 그 지방 세포들이 이제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다양한 어떤 그런 지방들이 있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이제 여쭤보신 백색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일반적인 지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지방 세포를 저희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네. 세포 조직은 조그맣게 있고 예. 거의 몸 전체가 지방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지방이 얘가 하얗군요. 예, 그 예. 지방이 바로 백색 지방이고 예. 반대로 갈색 지방은 그 지방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우리 몸의 보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너지 만드는 에너지를 거죠. 만들어내는 네, 네, 네. 보일러 역할을 하는 것인데 예. 우리 몸의 지방이라든지 포도당을 분해해서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열을 발산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세포라고 보시면 그게 되겠습니다. 있군요, 거기에는 갈색 지방에는. 있죠. 예, 예. 그래서 갈색 지방 세포가 우리 몸에 많으면 많을수록 예. 그 비만을 예방하거나 에너지를 막 쓰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 어떤 그런 이로운 효과가 많을 것은 확실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지방 세포가 그러면 많으면 좋은데 네. 문제가 뭐냐 하면 성인들은 이게 얼마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예. 원래 신생아 때는 전체 체중의 한 5% 정도가 갈색 예. 지방이라고 해서 몸에 많이 있는데 예. 이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소실돼 가지고 성인들은 0.1%도 되지 않는다고 아유, 하거든요. 섭섭하네요. 이거 어떻게 좀 키우는 방법은 없나요, 선생님 그러면? 그래서 이제 갈색 지방이 아예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백색 지방이 어느 정도는 갈색 지방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반갑네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제 네. 그것을 촉진시키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예, 예, 연구를 예, 하고 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 공복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간헐적 단식을 예, 하건 예. 하여튼 공복 기간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든 예. 득이 되는 게 많다. 늘 이렇게 뭐 눈과 귀를 자극하는 여러 가지 다이어트 음식들은 늘 나옵니다. 네. 최근에도 뭐 히비스커스, 네. 레몬밤. 네. 저는 처음 들어본 얘기들인데 선생님은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다이어트 어떤 식품이나 네. 어떤 그런 제품들을 이용해서 네. 다이어트하는 법을 그렇게 추천해드리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이 상의를 해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면은 저희도 생소한 경우에는 이제 같이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이제 그런 효과를 살펴보고는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어떤 다이어트 식품들로 나와 있는 것은 대부분 건강기능 개선제로 네. 이제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선에 어느 정도의 어떤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치료제로 접근을 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예. 히비스커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런 허브 종류나 그다음에 이제 차 종류들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각종 차를 이용한 다이어트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그 자체에 의한 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평소에 어떤 탄산음료나 네. 과일 주스, 단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예, 예. 그런 분들에게 예. 이런 어떤 허브 차와 같은 것들을 예. 드시게 함으로써 그런 당 섭취를 조금 줄이게 하는 것들 예. 효과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를 할 때 수분을 많이 드시는 게 좋은데 네. 그런 수분을 충분히 드시게 하는 효과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쁜 걸 안 하게 하는 효과가 있겠군요. 네, 그럴 수가 예, 예.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네.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건강 보조 식품 개념이 되겠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쓰시는 약도 있지 않습니까? 예. 처방하시는 약들 중에는. 네. 예. 이제 그 저희들이 처방하게 되는 비만 치료제는 대부분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에 추가해서 보조적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네. 대부분 이제 많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저희는 미국 FDA에서 장기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알려진 예. 그런 약제들을 주로 치료제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대표적인 것이 식욕억제제. 식욕억제제. 예. 예. 식욕억제제는 우리 몸에 네. 포만 중추를 자극해서 예. 밥을 조금만 먹어도 네. 예, 포만감을 느끼게 만들어서 예. 체중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안전하긴 한데 그닥 효과가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약제의 효과를 판정할 때는 네. 대략 본인 체중의 5% 예. 체중 감량이 일어났느냐를 예.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비만하신 분들은 체중이 정상 체중이 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고 뭐 생각하시는 10kg, 분도 15kg씩 빠져야 만족하실 테니까. 그죠? 네, 근데 5% 체중 가지고 만족해라고 하니까 예. 그러신 건데 예. 실제 연구에서는 효과나 안전성이 입증되어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식욕억제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 흡수가 안 되는 약이 또 하나가 있었고요. 예. 그게 이제 우리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장에서 지방이 분해가 되어야 네. 우리 몸에 흡수될 수가 있는데 네. 그 장에서 분해를 조금 막아주는 네. 그런 약제가 있어서 예. 그게 이제 체중 감량 말고도 네. 평상시에 지방 섭취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이점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기름 있고요. 변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 약인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뭐 나온 거 하나가 뭐 싹땡땡해서 이렇게 뭐 주사 형태로 나온 게 또 예. 히트를 했다고 하던데요. 예, 최근에는 이제 주사제 형태로 비만 치료제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네. 이것은 원래 그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이 되었어요. 예. 근데 이제 당뇨병에도 효과가 있지만 예. 체중 감량 효과가 더 컸던 것이죠. 음. 그래서 이제 아예 지금 비만 치료제로 예.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아직 그 효과가 입증되진 않았지만 네. 현재 밝혀진 내용으로는 굉장히 효과가 큰 것으로 이렇게 보고되었고요. 네. 근데 다만 주사제이기 때문에 네. 그 안전한 그런 주사법이라든지 이런 예. 걸 잘 파악하셔서 예. 꼭 전문가하고 상의하셔서 예, 치료를 하시는 게 그렇죠. 좋겠습니다. 이게 뭐 이제 당뇨 치료제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배에 이렇게 살짝 자기 스스로 주사를 하는 건데 네, 예. 배에다 지르니까 뱃살이 빠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결국에는 장 내의 호르몬을 예.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맞는 부위에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우리 전신에 어떤 미치는 효과를 통해서 예. 체중 감량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이 주사를 맞게 되면 이제 속이 약간 미스거린다든지 그렇다고 하는 게 하더라고요. 오심 예.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초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뭐 더 여쭤봐야 될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더 여쭤보지 못할 것 같고 이제 네. 오늘 쭉 30분 동안 저희 방송을 봐주신 그 비만 걱정이 많으신 분들께 네. 전문가로서 이렇게 한 말씀 이런 것들 조심하세요라고 정리 말씀을 좀 해주시면요. 예, 비만 치료에는 왕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기본을 지켜서 다이어트를 하시고 본인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얼마나 장기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식사법을 선택하셔서 그걸 오랫동안 가져갔을 때 몸이 건강해지면서 네. 자연적으로 체중 감량이 일어나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릴 거는 너무 급격하게 네. 무리하게 체중 감량을 하시다 보면 그 효과가 오래 가지도 않을 뿐더러
요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본인 체중의 5에서 10% 정도를 장기간 유지하게 되면 몸에 여러 가지 건강에 좋은 그런 효과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중간 정도의 어떤 체중 감량을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이어트의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최근에 유행하는 간헐적 단식의 여러 가지 방법들, 장단점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좋은 말씀 정말 많이 해주신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정규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1년 내내 다이어트를 합니다. 제가 당뇨 가족력이 있기도 하고 또 제가 쉽게 살이 찌는 체질이기도 해서 그렇기도 한데 저와 비슷한 분들도 많으실 테고 또 이번 봄에 다이어트를 생각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오늘 방송이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